오늘은 부산 동네 일제강점기의 시장 풍경과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시절 장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뼛속까지 아픈 고통의 시간과 위로의 시간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삶 그 자체였던 거죠. 부산은 오늘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불리지만 그 이름이 지역을 대표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이곳의 행정 중심은 동네, 해안방어의 전진 기지는 부산진이었습니다. 일본과 맞닿은 국경의 마을이었던 동네는 국방과 외교의 최전선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5일 새벽 동래성 전투, 일본군 2만이 밀려왔습니다. 송상현 부사는 끝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군민과 함께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도 동래 송공단에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일본과의 무역 창구, 외관은 동래 부속으로만 제한되었고 일본 사절은 더는 한양으로 오를 수 없었습니다. 동래 부사가 그들을 맞고 돌려보내던 국경의 관문,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과 함께 동래부의 부산포가 가장 먼저 개항했습니다. 1883년 단미사가 설치되고 1892년 초량객사 자리로 옮겨오며 동래감리의 시절이 이어집니다. 1906년 단미사 폐지, 1910년 부산부 출범으로 중심축은 광복동 일대로 옮겨갔습니다. 사라졌다 돌아온 동래군 1912 옛 관아에는 새로운 간판이 들어섰습니다. 도시는 이름을 바꾸었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동래를 잃지 않았습니다. 저를 견딘 동래 읍성은 영조대에 대대적으로 고쳐 쌓여 오늘의 윤곽을 남겼습니다. 이 성은 특이하게 남문이 2개입니다. 한 문 앞에는 네모난 성벽이 둘러져 있고 그 앞에 단추한 누문엔 새벽문이라 했습니다. 경기를 씻는다,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백성의 기도가 물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안쪽 주남문은 주조문, 그 위에 누각은 무루라 했습니다. 근심이 없다는 뜻. 성문 하나, 현판 하나에도 전쟁 없는 날을 꿈꾸던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해부의 위험을 알리던 관아 정무마문, 그리고 관아의 정명 복례로 현판은 시대에 따라 자리를 옮겼다가 본 작업 속에 다시 동해로 돌아왔습니다. 동래객사 복례관은 강점기 초학교 건물로 쓰이다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오늘의 동래시장이 들어섰습니다. 객사 앞에서 읍성남문까지 장보러 오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1924년 공설시장 지정을 거쳐 1937년 지금의 자리로 이전한 동래시장. 처음엔 오일장과 상설시장이 함께 서다가 오늘은 생활의 땀과 온기가 고여있는 상설시장으로 남았습니다. 탕알이면 파전 지글지글 굽는 냄새가 골목을 덮었습니다. 엄마 손 꼭 잡고 빚은 송편을 시장 자랑이라며 나눠 먹던 그때 장터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읍성 곁을 흐르는 온천천, 옛 이름은 동래천, 서천, 범어천이라 불렸습니다. 만년교, 새병교, 이석교, 이름난 다리들의 만덕을 넘어 구포로 부산진으로 좌수형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해마다 더 내려가던 나무다리를 대신해 1695년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새병교는 일제기에 콘크리트로 바뀌었다가 2013년 오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리는 단순히 물을 건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장터로, 고향으로, 희망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1909년 부산진에서 동래온천으로 이어진 경편열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관차가 내뿜던 하얀 김, 1915년 전차가 함께 달리더니 곧 전차 단독 운행. 1927년엔 온천장까지 연장되었습니다. 1968년 도시의 시간표가 바뀌며 부산 전차의 막이 내립니다. 그러나 온천으로 향하던 그 길의 설렘은 아직도 동래의 공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동해온천은 신라 때부터 기록이 보이는 오랜 온천입니다. 숙종대 운전객원비는 국가가 온천을 정비하고 보살핀 흔적입니다. 개항 이후 이 물은 산업이 되었습니다. 1883년 일본인들이 여탕 일부를 빌려 운영을 시작했고 1910년대 근대 온천가가 들어섰습니다. 1907년 개장한 복례관은 대욕장과 정원을 갖춘 온천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로는 일본군 전지의향소, 1930년대엔 인공연못과 뱃놀이까지. 해방 후 건물은 사라지고 1960년 동래관광호텔, 2002년 호텔 농심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까지 온천의 기억을 잇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울 때 어머니는 온천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물속에서 세상 근심을 잠시 잊곤 하셨지요. 금정산 자락 풍광 좋은 온천마을에는 별장도 들어섰습니다. 금정소나무로 정원을 꾸민 동래별장은 일본 왕족도 머물렀다 전해집니다. 온천 손님을 위해 만든 사설공원은 훗날 금강공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한때 읍성의 외문망미로 동원대문, 동래독진대함은 옮겨져 흩어진 시간을 보관했습니다. 1930년대 일반 개방, 1940년 동래읍 기증, 1965년 금강공원. 오늘은 시민의 쉼터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틀지글 동래파전, 김이 모락모락 국밥, 맛있는 쌀 밥 냄새 속에 섞인 사람 사는 냄새. 없으면 빌려주고 있으면 나누던 정. 당날은 이웃이 얼굴을 확인하던 날, 밥은 묵었나가 인사였던 시절의 공동부엌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파전 굽던 냄새는 배고픈 우리 마음까지 채워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시장밥이다 하시면 그게 가장 큰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물자 수탈과 시장 통제는 사람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장터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3일 동래 만세운동. 시장 인근에서 울려 퍼진 독립의 함성은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송상현 공의 정신. 동래시장은 민중의 생존처이자 조국의 자유를 외치던 무대였습니다. 1945년 해방, 1950년대 전쟁에 파손된 시설물 복구, 1955년 부산공설시장으로 공식 인증, 1968년 화재, 다시 일어선 시장. 풀에 타도 다시 장을 펴는 게 동네 상인들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동네는 성곽의 도시였고 시장의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다시 오지 않길 기도하던 물로의 이름, 뜨거운 물에 상처를 녹이던 온천, 그리고 오늘도 진하고 따끈한 맛 있는 시장 국물,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 아버지의 발걸음,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풍경은 그분들의 어제로 지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그 시절을 살아내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그리고 요청해 주신 정반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그때 그 시절 동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댓글로 꼭 한번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과거라 아무래도 자료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소 화질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추억 한 조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그리고 공유는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